2026년이 되면요, 마케팅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뀐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새로운 도구 하나 추가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.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고 고객이랑 소통하는 방식,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. 과연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까요? 자, 먼저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? 92%입니다.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요. 지금 기업의 거의 대부분, 무려 92%가 생성형 AI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말 그대로 너도 나도 이 기술 혁신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모두가 뛰어든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. 과연 이 막대한 투자가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? 와,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. 92%나 되는 기업이 AI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AI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곳은 단 1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어마어마한 격차, 그러니까 도입은 엄청 빠른데 이걸 제대로 쓰는 능력은 너무 더딘 거죠. 바로 이 간극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. 먼저 지금 마케팅의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,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 예전에는 통했던 성공 공식들, 이제는 안 통합니다.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중요해지니까 예전처럼 사람들 웹사이트 방문 기록 막 추적하던 제3자 쿠키 같은 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잖아요. 컨텐츠는요, 이미 차고 넘치죠.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들은 소셜미디어의 변덕스러운 알고리즘에만 기댈 게 아니라 고객한테 직접 얻은 데이터, 그리고 우리가 직접 소유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포레스터의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. 신뢰는 이제 측정 가능한 성장 동력이다. 예전처럼 그냥 좋은 이미지 이런 게 아니고요. 고객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됐다는 뜻입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. AI를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. 이제 AI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우리가 마케팅 시스템을 세우는 그 기반, 바로 새로운 인프라가 된 겁니다. 진짜 문제는 어떻게 그 인프라 위에서 제대로 집을 지을 것인가 이거죠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벌써부터 멋지게 집을 짓고 있는 브랜드들은 과연 어디일까요? 실제 현장에서 AI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. 자,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동 창작입니다. 이건 AI를 통해서 브랜드가 고객을 그냥 물건 사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바꿔버린 그런 사례예요. 혹시 작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영화 바비의 그 셀카 생성기 기억나세요? 팬들이 직접 자기 사진으로 영화 포스터를 만들 수 있게 한 이 캠페인, 이게 무려 1,300만 번 넘게 사용됐다고 합니다. 팬들 스스로가 캠페인의 주인공이 되고 또 가장 강력한 홍보대사가 되어준 거죠. 자, 다음 사례는요. AI를 그냥 반짝 유행어로 쓴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브랜드가 가진 핵심 가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한 경우입니다. 뷰티 브랜드 도브 이야기인데요. 더 코드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AI가 만들어내는 좀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. 리얼 뷰티 프롬프트 플레이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AI로 이미지를 만들 때 더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유도했고요. 심지어 실제 여성을 표현하는 광고에는 절대 AI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죠. 단순히 신기한 기술을 쫓아간 게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자기들만의 브랜드 철학을 더 굳건히 지켜낸 겁니다. 자, 마지막 사례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. 바로 AI를 통한 초고효율, 운영과 재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시죠. 핀테크 기업 클라나가 마케팅에 쓰는 이미지를 만드는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도입했거든요.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.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 6주 걸리던 게 단 7일로 줄었고요.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연간 $10,000,000, 우리 돈으로 무려 130억 원이 넘는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었대요. 엄청나죠? 자, 이렇게 멋진 사례들을 보니까 와, 우리도 당장 AI 더 적극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? 근데요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눈앞에 화려한 성공 사례만 볼 게 아니라 다음 전략적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?
앞으로의 경쟁력은요, 바로 이 절제된 AI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. 이 절제된 AI가 뭐냐면요, 그냥 무작정 AI를 도입하는 걸 넘어서 명확한 원칙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전략적인 감독 아래에서 AI를 통제하면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. 실제로 마케터들이 AI를 이제 막 본격적으로 써보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. 이 차트를 보시면 브랜드나 법률 검토 문제가 가장 크고요. 그 다음이 결과물의 퀄리티, 그리고 데이터나 개인정보 보호 위험 같은 것들이죠.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? 구체적인 실행 계획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째, 우리 회사가 가진 자산이 뭔지 점검해야 합니다.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외부 플랫폼에 의존해서 빌려 쓰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. 둘째, AI가 인간의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대신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. AI는 어디까지나 단순 반복 업무를 줄여주는 똑똑한 보조도구로 써야 하고요. 셋째,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우리만의 커뮤니티나 콘텐츠 허브 같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신뢰라는 걸 그냥 추상적인 가치로만 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, 즉 KPI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. 결국 미래는 인간과 AI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마케팅의 미래는 인간 대 AI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는 AI다. AI는요, 우리 인간 마케터의 자리를 빼앗는 경쟁자가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의 전략과 창의력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이자 증폭기인 거죠. 결국 AI는 도구일 뿐입니다. 이 강력한 도구를 얼마나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지 그 방향을 정하는 건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이죠. 자, 여러분의 조직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준비가 과연 되어 있으신가요?